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최슬기입니다. 푸틴이 한 걸음 물러나니까 시장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섬유의복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고민이 빠져나간 자리를 물가가 채우고 있는데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한 번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사상 처음으로 9만 명을 돌파한 점 역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슈,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모두 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헤드라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5만 명대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결국에 또 신규 확진자 수 이젠 10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계속 오후 6시, 9시 기준으로 확진자 급증 소식을 접했었는데요. 이미 어제 오후 6시에 7만 명 확진을 넘어섰고요. 오후 9시에는 8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의 10만 명 가까이 확진자 수가 집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새 3만 명 이상이 증가한 9만 4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달 말 확진자 수가 17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는 18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방역 패스는 유지하되 현행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에서 8인 10시 등 완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2달 넘게 지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누적된 민생 경제 피해와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가닥은 잡히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공감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그간 협조해 주신 국민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도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자, 현재도 이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전보다는 전쟁에 대한 긴장이 완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먼저 푸틴 대통령이 어제 직접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상황 전개에 따라 행동을 하겠지만 서방 파트너들과의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던 러시아군 병력 일부가 복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벨라루스에 파견된 러시아 병력도 훈련이 끝나는 대로 복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전쟁 가능성이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시아군 부대가 돌아오는 걸 확인 못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일본도 동해안 오호츠크의 남부에서 러시아 함정이 대규모 군사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상황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증시를 좀 억눌러 왔던 게 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이게 좀 완화되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좀 빨간불 키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긴장이 완화되면서 나흘 만에 미국 증시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2.53%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역시 각각 1.58%, 1.22%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증시도 함께 상승세를 탔는데요.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전장 대비 1.86% 오른 2,726.45,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3.97% 오른 873.27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에 코스피는 전날 2,700선이 깨지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약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많이 흔들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큰 소식이 없다면 장 끝날 때까지도 이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저희가 방송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품업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3사로 불리는 식품 회사들, 이 작년 실적이 일제히 주춤했다고요? 네, 좋지 않았습니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일제히 줄었는데요. 국내 라면 시장 1위 신라면을 판매하는 농심은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33.8% 줄었고요. 오뚜기와 삼양식품도 전년 대비 각각 16.1%, 31% 감소했습니다. 라면업계는 코로나가 시작된 첫 해인 2020년 상당히 호실적을 보였는데요. 특히 농심은 그때 당시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103%가량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요. 삼양도 21.9% 올라 기존 최대치를 경신했었습니다. 한마디로 1년 만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시작했던 시점보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집콕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간편식 대표 주자인 이 라면 업계가 실적 부진을 보였던 걸까요? 네, 바로 기저 효과 때문인데요. 재작년에 라면이 너무 잘 나갔던 거죠. 여기에 원자재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 부진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라면업계와 또 엇갈린 실적을 보인 식품업계도 있는데요. 가정 간편식 사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한 겁니다. CJ제일제당은 CJ 대한통운을 제외하고 연매출을 15조 원을 넘기기도 했고요. 동원 F&B도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전년 대비 12%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라면업계가 작년 하반기에 라면 가격을 일제히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 효과가 올 상반기부터 나타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폭증 상황부터 또 긴장 상황이 다소 완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또 라면 업계의 실적 소식까지 김수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해드리고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 종목과 또 서울경제TV 특징주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모처럼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가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러시아의 일부 병력이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강한 모습인데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을 했고요. 이 시각까지 상승분을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2,700포인트도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1.86%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현재 4%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폭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1위에서 15위 종목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은 1,169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64억 원 현재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462억 원, 외국인은 2,18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7%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일 대비해서는 2%가 넘는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국내 관련주들도 함께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일부 병력을 철수시킨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15%대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4%대 강세, 클라우드 에어도 현재 8.26%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세에 강세를 보였었죠. 최근에 WTI 가격은 7년 만에 배럴당 95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전일 러시아군의 철수 소식에 3.6% 하락한 배럴당 92달러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관련주들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SK가스는 현재 1.6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극동유화도 1.58% 낙폭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앙에너비스는 현재 10%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소폭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속도를 가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카카오는 내부 불신 달래기에 나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연봉을 15% 인상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강박군 속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이기도 하죠. 오늘 비교적 낙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백혈병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이 HIV 내성자의 골수를 이식을 받아서 완치됐다라는 소식에 제대열 은행 1위인 셀트리를 운영하는 메디포스트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에너토크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되려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전 정부 대비해서 6.5%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원전 관련주인 에너토크가 강한 모습이고요. 에이프로도 오늘 19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LG에너지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지수 편입이란 호재에도 불구하고 확양 물량 해제에 다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는 강박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박군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4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을 갖고 왔는데요. 정부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상용화를 위해서 대규모 실증 사업에 돌입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오는 17일에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 참여를 실시하고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실증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증 사업에 착수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7%대 급등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3,2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NC소프트가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실망감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리니지 W 같은 리니지 시리즈는 여전히 굳건하지만 그 외 신작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악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58%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48만 9,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이 불안 심리를 타고 강세였던 LPG 또 도시가스 관련주 정도만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 전반에 크게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상황 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 시각 객장에는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는지 객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모처럼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객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후 들어서까지 좀 매수세를 좀 유입시키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역대급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상당 부분 강세를 보여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들 외국인만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또 카카오뱅크, LG화학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위메이드, 또 알테오젠, 바이오니아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오후 들어서 양시장 모두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LG 이노텍, 대한항공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펄어비스, 또 위메이드, L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불안 심리가 좀 거치면서 상승세가 강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시장 반등 속 리오프닝 관련주 강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는 굳이 전 업종 상승이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 오래간만에 반등은 좀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거래일까지 워낙 이 주가 하락이 좀 심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반등에 대한 그리고 반등이 더 이어나가야 되는 이런 모습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강세 이후 계속 지속이 되는 모습이 이어지길 좀 바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난 거래일까지 워낙 빠졌었던 영향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과도한 반영이었습니다. 일단 전일 우리 시장 종료된 이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의 병력을 일부 철수한 점 등이 부각되면서 미국 등 이 글로벌 증시가 지난 거래일 좀 급등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이 나오고 대부분 업종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고 또 역대 가장 많은 종목이 좀 상승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시장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추이가 좋은 또 그리고 주가 추이가 우상향 중인 그래도 업종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여타 급등 종목 대비해서는 좀 상승률이 떨어져 보일진 모르겠지만 주가 추이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에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 관련 요인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미국 시장에서 이 에어비앤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7%대 상승을 좀 보였었다라는 점 등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잘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 대표적인 숙박 플랫폼 업체로 이번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예약 건수가 지난 2019년 여름 성수기보다 25%가 많았던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즉 잠재 수요가 좀 상당하다라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에어비앤비의 이 시간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상황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러한 요인 등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 비슷한 플랫폼을 갖춘 이 야놀자에 대한 관심으로도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는데 우선 야놀자가 2,940억 원의 인수를 확정한 인터파크 또 그리고 야놀자에 200억 원을 투자한 아주 아이비 투자 등이 이러한 요인 등에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등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시장뿐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 이러한 영향도 여행 관련주라든가 여타 리오프닝 관련주들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감이 해소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향후 정부의 이런 방역 완화로 이어질 경우에 리오프닝 강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등의 이런 실적 발표에서 높은 수준의 좀 수요 회복이 좀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 또 우리 일례로 이 디즈니 파크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근접했다라는 점 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다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큰 상관이 없는 이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다라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는 점 등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관련주 상승 속에서 여행 관련주,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 등의 주가 추이도 오늘 시장 내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모처럼 반갑게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글로벌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이 관련주들도 함께 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함께 분석해보는 오늘장 이슈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러시아가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도 긴장감이 좀 완화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도 모처럼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미국 증시 주요 흐름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전일 미국 증시는 이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감소가 되면서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부 러시아군이 훈련 후에 자대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좀 회복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대부분이 아직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아직은 전쟁 완화 움직임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때문에 나스닥은 어떻게 2.5%, 그다음에 다우가 1.2%, 그다음에 국내 시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좀 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큰 폭 상승세는 최근 3일간의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하락폭이 컸었던 기술주 중심으로 유입이 되면서 높은 반등세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내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정점이 지났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더 회복이 되고요. 특히 전일자의 여행이나 그다음에 숙박과 같은 리오프닝주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좀 정점을 지났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 경제 다시 한번 리오픈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죠. 이 컨센서스 크게 상회하면서 지금 전년 동월 대비 9.7% 가까이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정말 더 힘이 실리게 된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과 또 이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 1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9.7%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9.1%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상회를 했고요. 다만 이제 12월 상승률이 9.8%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아주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 단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 0.5%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일단 조금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8.3%를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 본다라고 해도 0.8%를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측치 0.5%, 그다음에 전월 0.6%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이슈보다는 조금 우선시된 하루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그 미국 내에서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다 100%에 가까울 만큼 확신이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인상 속도와 인상 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더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 간에도 기준금리 인상 폭이나 속도에 대해서 다른 이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블라우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7월까지 기준금리가 100bp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 그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요. 조지 캔자스 시티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를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정적인 또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3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 쪽으로 조금 더 쏠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예측 처인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3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을 할 확률이 지금 56%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0.5% 쪽으로 좀 더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2월 경제 지표로 또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아마 다음 달 초정은 지나봐야 상승폭이 0.5가 될지 아니면 0.25%포인트가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도 단번에 0.5%포인트 올릴 것 같다, 빅스텝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전략을 짜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국내 증시도 지금 모처럼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정 확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살펴봤다시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또 폭등하는 유가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변동성이 큰 최근 국내 증시 좀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는 일부 병력은 철수를 했지만 대부분 병력이 아직 주둔하고 훈련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사는 이제 벨로루스와 지금 러시아가 합동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20일 이후에 과연 러시아 병력을 철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게 지금 관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때까지는 아마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유지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금 잦아들면서 원재재 가격의 상승세는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WTI 유가가 95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전일 4달러 정도 하락을 한 91달러대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내에서는 조금은 안정감을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불안감은 좀 더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군의 철수 시점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태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이 대규모 내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에 재무팀 직원이 245억 원을 횡령해서 한국거래소가 거래 중지라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주요 내용과 또 업계에 미치는 파장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이후에 이제 재무 불투명성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 우려가 어떻게 보면 또 현실화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계양전기 입장에서 보면 1년에 수익 나는 비중, 영업이익 비중이 이제 40억에서 50억 수준이기 때문에 재무팀 직원이 횡령한 245억 전체를 회수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영업 적자가 이제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회수할 때까지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계양전기 입장에서 보면 횡령한 금액을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상장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사건은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장사가 내부 통제 기준이 상당히 좀 강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횡령이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상장사의 일탈로 시장 내에서는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기업 내 이제 내부 통계 기준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제도상 지금 내부 통제 기준이 있지만 이를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강화 조치가 아마 향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도덕적 해이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파장이 크지 않다라고 해주시니 좀 마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계속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가 특히나 강세입니다. 이 내일장은 어떤 업종이 강세 보일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주가 반등은 아직까지는 반등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하락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대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밤에 미국 FOMC 1월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의사록에 따라서 각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이제 관심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대차 대조표 축소 시점이나 기준금리 인상 시기나 폭등에 대해서 매파적 발언이 많이 적혀져 있을 경우에 시장은 아마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 3월 중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에 관련된 주식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계속 지금 올 한 해 내내 불거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FOMC 1월 회의 의사록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이슈 칼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오늘은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반등, 이 디커플링 없이 계속해서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쪽이 약간 좀 뒤처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코스피하고 나스닥 수익률 비교한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경기 반전이 나타났었던 곳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까만 박스권으로요. 작년 8월이거든요. 경기 정점을 한번 친 다음에 그때부터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빨간색 선이 코스피인데 계속 좀 아래로 빨리 떨어지고 있죠. 특히나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다우나 S&P 500가의 수익률 차이가 정도의 차이일 뿐 코스피가 작년 4분기의 방향 자체가 틀려버리면서 많이 좀 부진한 이후부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갔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푸른색 선이 쭉 빠져주면서 디커플링을 약간 좀 줄여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빨간 우리 코스피가 올라가서 줄여야 될 텐데 나스닥 미국 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줄어들었으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반등 추이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미국 시장이 좀 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좀 앞서 나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당분간 경기가 반전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올해 하반기 정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이제 얼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한 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어제 같은 상황 한두 번 더 나오면은 고점 근접한다, 사상 최고가 근접한다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죠. 오히려 부담입니다. 좀 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이전에 너무 빨리 오르면 패드가 정책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적어지죠.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하튼 코스피의 경우는 아직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이지만 강도가 계속 약화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확장이 강해지는 그 반전까지 좀 기다릴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글로벌 전체적인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2014년에 그 러시아 증시하고 유가를 비교해 드렸었던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에 페드의 재정 정책이 10월에 채권 매입을 중단했고 2015년부터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그 일정을 보면 지금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러면서 상품 가격이 약세로 꼬꾸라지면서 이머징 마켓 시장,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그때부터 이머징 마켓하고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진 거죠. 2013에서 14년 사이에는 유가가 100불 전후였었는데 지금하고 똑같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다가 그거가 해소가 되니까 14년 말에 54불까지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졌고요. 2015년 말에는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약세가 보인 것이 아니지만 상품시장 쪽은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37불까지 유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멀쩡하겠느냐 막 이런 분석들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좀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나 이거를 좀 따져본다면은 지금이 2014년, 14년 그 유가가 높아져 있는 그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는 2014년 모습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하고 연관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재무부의 경제정책 보고서 2월 1일 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021년 작년요 12월 기준으로 CPI 지수가 7.1%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게 1.5%라는 거고 식량이 0.9%입니다. 그럼 두 개 합하면 2.4%이기 때문에 7.1% 중에서 2.4%가 상품 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0%가 넘고 40%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뭐 좀 과장 섞어서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에너지하고 식량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향후 이쪽 상품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국 쪽에서는 에너지 가격의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긴 그 요인이 오펙 쪽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미국 자체의 생산도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2022년에 자체 생산은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유가 포함해서 유가가 중심이죠. 상품 시장 약세 반전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시그널이 어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부터는 반전 가능성 계속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상품 시장 계속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품 시장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국채 시장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미국 국채 발행 일정, 2분기 발행 계획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국내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자, 2분기 발행 계획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글로벌 유동성을 다 빨아들였다가 놔줬다 하는 그 미국 국채 발행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 발행 일정이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공개가 됐죠. 2분기 국채 발행 일정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이제 확정이 이미 된 상태고요. 이제 올해 4월부터의 발행 일정이 공개가 되는 것이죠. 4월, 5월, 6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채 발행 일정이 제가 1분기가 확정이 됐을 때는 부담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는 의외로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절적으로 보통 2분기는 그 해 중에서 가장 적게 발행이 되는, 그러니까 증가폭도 가장 적고 전체량도 좀 적은 축에 속하는데 한번 표를 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까만 박스로 표현한 게 각 연도의 2분기, 3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키가 그 연도 중에서 가장 적죠. 2017년도 그렇고 2018, 19, 20년까지. 물론 2020년에는 키가 좀 확 커졌는데 저거는 팬데믹 때문에 채권 발행 많이 했기 때문이고 그 이후 작년을 놓고 보더라도 2분기하고 3분기가
상대적으로 좀 키가 적죠. 근데 이번에 2분기는 좀 키가 별로 안 작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장기 발행물 증가 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물은 좀 감소를 하는데 증가되는 부분은 이 단기물이 감소된 것이 넘어와서 중장기물로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땐 단기물이 3,582억 불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이 중장기물로 교체가 되는 그 수요 때문에 4,200억 불 정도가 중장기물에서 늘어나면서 저렇게 커 보이는 거거든요. 전체 시장으로 보면 660억 불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약간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중장기물이 저렇게 확 늘어나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 같은 그런 경우가 국채 선물 가격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이 딜러들이나 아니면 다른 수요자들이 기존에 있는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 이 입찰 물량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시장 쪽에 물량이 늘어나면 유통시장이 약세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상 외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재무부가 이거 QT를 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생각을 해서 재무부가 좀 약간 줄이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채권 발행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미리 유통시장에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발행 시장 쪽이 좀 빡빡해진 건 사실인데 그것이 유통시장 쪽에서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좀 높아지면서 채권 시장이 좀 약세가 될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시장이 약세가 되는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그런 수급 불안의 요인도 같이 더해지면서 2월 초에 채권 국채 가격이 많이 좀 약세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약세를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작용이 되면서 계속 저점을 낮추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미래의 불안한 요인들, 악재들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채권시장 쪽에서도 악재가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그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시장이 이러한 선반영으로 인해서 향후에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 전체 글로벌 자산시장의 반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상품시장에 이어서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향후 3월 FOMC 회의까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 미국 국채 시장이 발행 시장이고 유통 시장이고 좀 예상 외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 국채 가격 급락 요인에서는 수급을 꼭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담되는 요인들이 시장의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악재는 좀 반영된 걸로 보고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면 자산 시장의 반전 가능성을 좀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반전의 가능성이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늦어도 3월 FOMC 회의까지는 좀 반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오늘부터요. 이 국채 발행이 시작이 됩니다. 2월 달에 지난주에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오늘 밤에 20년물, 내일 30년물 팁스가 발행이 되고요. 다음 주 22일에서 24일까지가 2년, 5년, 7년물, 2년물 FRN 이렇게 발행이 되고 3월 넘어가서 8일부터 10일까지가 또 3년, 10년, 30년물 이렇게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주가 FOMC 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 국채 선물 쪽에서, 국채 가격 쪽에서 이러한 발행하고 마무리되면서 급등락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적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단기 2평과 더불어서 중장기 2평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무조건 하락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락 각도를 줄이면서
하방 경직성이 구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자산시장 반전의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행 일정 보면서 향후에 부담 반영이 되면서 또 해소가 되면서 이러한 시세가 안정이 되는 걸 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CNBC 인터뷰했었던 브러드 총재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죠. 뭐 4번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7월까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시장에 CME 패드워치 툴에서 7월 회의 때 타겟 금리는 6번 인상 확률이 44%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러드 총재가 얘기한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영 정도가 이미 예상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코멘트 하나는 국내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 브러드 총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패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2%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과거 미국의 PCPI 지수를 놓고 보면은 이 2%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상승률에서 주가가 거의 동행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정책을 써서라도 2% 물가 상승률을 계속 향후에 유지시킨다라고 한다면 물가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주식시장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패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정책은 높낮이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자산시장은 지속적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채권 쪽이 좀 주안점이 되고 있는데 채권 시장과 금리를 놓고 봤을 때는 패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강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3월 FOMC 회의 이전에 그 점을 반영시키면서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나 국채 가격까지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 상황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계속해서 높은 상승 탄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6%가량 상승 출발한 뒤에 계속해서 2% 안팎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1.92%가량 상승한 2,7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건 기관입니다. 기관 현재 2,142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폭의 이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에서 5위까지 종목 먼저 살펴보면요. 전 종목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3%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4%가량 빠졌었는데 그 만회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3만 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 삼성전자 우선주도 1%가량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2% 가까이 올라서 32만 4,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3% 가까이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 2차 전지주들도 움직임 좋습니다. LG화학 4%대 또 삼성 SDI는 2%대 상승하면서 현재 54만 1,0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은 훨씬 더 좋습니다. 코스닥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2,471억 원가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3,058억 원의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까지 종목 역시나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주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펄어비스가 현재 8%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주가 10만 원 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동반 강세입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3.64% 오른 7만 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전 종목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게임주 위메이드가 현재 1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최근 들어서 좀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현재 11%가량 상승하면서 10만 8,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 HLB 7%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첨보, 리노공업 등도 강세입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높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기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